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없게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장성엄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사랑하죠. 그죠. 예. 가정의 자, 평화가 최고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 평화가 최고입니다. 예, 일단 가정이 그럼요. 평화가 있어야. 가화만사성. 예. 맞습니다. 네, 뭐 오늘 훌륭한 말들이 그냥 근데 계속 출력한 걸 왜 안 나눠주십니까? 팍팍 나오는데. 저만 보게요. 자, 이번 시간 그 정 작가님이 그 화두를 던지시는 그런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어떤 뭐 영화 쪽인가요? 네, 지난번에 이제 영화를 다뤄봐서 좀 반응도 좋았고, 이제 뭐 제가 눈길 가는 대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데 제가 사실 한번 이제 단톡방에도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드라마거든요. 드라마. 네, 드라마.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로맨스나 이런 거는 이게 언어의 장벽을 넘기가 힘든데 러시아 언어 진짜 어려운데. 전쟁 쪽은 가능해요. 아, 막 표정 보면은 그렇죠, 그죠. 네, 표정 역시 보면은 소설 쓰는 분이라 언어적 네. 감각이 뛰어나구나. 대충 이제 나와 이게 뭐 어떨 때 이게 이 얘기가 돌격이다 이건. 스파시바. 이거는 뭐 후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고 쌍시옷이 날라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제 적절한 얘기가 있어요. 드라마를 표현하는. 러시아는 아침 드라마를 전쟁 드라마로 만들거든요. 일일 드라마나 이런 거를 해서 제가 딱 좋아하는 게 이제 4부작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전쟁 드라마. 이제 뭐 최근에는 체첸 전쟁서부터 2차 대전, 이제 독소전 다룬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물론 그 중에 이제 그 억석이 가려지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 나온 영화들이 헐리우드나 유럽과는 좀 다른 맛이 보이더라고요. 좀 리얼리티도 좀 강화돼 있고. 어떤 맛? 리얼리티 쪽으로. 국뽕이죠, 국뽕. 그게 고증면은 사실은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가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독서 전쟁에 대한 첩보나 이런 전쟁 드라마인데, 전차도 얼마 전에 이렇게 막 어디 미얀마에서 30대 T-34 사갔잖아요. 라오스. 네, 라오스 같은 데서 해서 그런 장비들에 대한 고증이 워낙 많이 찍으니까 그냥 2차 대전 때 딱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근데 이거 얘기 잘 하셔야 되는데. 왜요? 왜냐면 T-34를 러시아가 이제 라오스에서 자기들이 줬던 거 도로 가져갔어요. 네네. 물론 돈 주고 가져갔지만. 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썼느냐? 푸틴이 T-34 갖는 의미는 독소전 그 아시죠? 2차 대전에 네네. 독일의 그 진격을 막아내고 침공한 전차라고 해서 자기의 그 구국의 전차.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앞세워서 푸틴 자기의 그 권위를 강화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네, 그거. 정치적으로도 썼지만 네. 어찌됐든 아주 러시아 입장에서는 T-34가 너무 대단한 소중했던 거야. 그 조국을 구한 3대 무기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좀 불편해요. 그런 푸틴의 맞아요. 어떤 러시아, 정치적인 북한 딱 속셈도 나오니까. 하고, 또 한국 전쟁 때 이제 앞세워서 쳐들어왔던 무기이긴 한데, 이제 그런 한국 전쟁에서의 그런 부분 좀 제외하고, 이제 오늘은 주제가 이제 T-34보다는 같은 동명의 이제 영화가 있어요. 2018년에 이제 개봉을 했고 2019년에 우리나라에 개봉했는데 기록상으로는 한 명 보셨더라고요. 네이버 그러니까 이제 개봉작은 이제 개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진이의 홈피에 가서 확인해 보시니까 와. 한 명을 본 걸로 나오는데 한 명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뭐 배급사 직원이 가서 그럴 한번 수도 만나보죠. 있죠.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이게 진짜 돈 벌려고 개봉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극장 개봉작이라는 타이틀을 그렇죠. 걸고 나중에 온디맨드 서비스 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근데 거라. 그 T-34 영화 자체가 러시아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준 거예요. 엄청나게 해줬죠. 지금 말씀하신 그 라오스에서 갖고 온 전차가 주연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실감 그대로. 그러니까 퓨리에서도 타이거가 나와서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타이거가 나온 장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바퀴 올린 트럭이 그렇죠. 올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실물 타이거도 나오긴 했지만 그거 뭐 그렇게 이제 그냥 네. 상으로는 서 그냥 있는 직진한 거예요. 걸로 끝났어요. 네, 근데 그게 그 실물 타이거 같은 경우는 기동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많아가지고 유물이다 보니까 네네. 찍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1,000대 좀 넘게 생산하는 거하고 5만 대 생산하는 거하고는 8만 대입니다. 8만 대인가요? 네. 8만 대하고는 게임이 다르지.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로서는 이제 구국의 무기라고도 부르는 네. 거고, 그 당시에 이 독소전쟁 시기에 이제 초반에 독일 장교들이나 독일군 전반에 퍼져 있는 거는 무지한 슬라브인들. 슬라브라는 것 자체가 슬라브인이라는 것 자체가 노예에서 왔다는 뜻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하고, 특히 그 전에 이제 겨울 전쟁에서 왕창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쟤들은 그냥 무시했지, 우리가 개무시. 문짝만 한번 걷어차면 끝나있구나. 그리고 해서 한 2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게 이상한 무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택당 찍고. 네, 어택당 찍고 딱 갔더니 뭐 무식하게 생긴 탱크가 있는데 아무리 쏴도 안 부서져.
예, 애들이 막 헤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전차포로는 안 부서져서 뭐 88mm 가져와야 되고 뭐 비행기로 폭격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T-34. T-34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피탄 각도라는 전차 장갑을 제일 먼저 했다는 유명한 전차가 이것도 T-34. 이제 스페인 내전과 또 연관이 있는데 스페인 내전 때 이제 T-26 그다음 이제 BT 같은 네, 이제 고속 전차. 전차들이 갔는데 속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전차포만 맞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37mm에 맞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장갑을 좀 두껍게 만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장갑이 두꺼워지고 전차가 커지면 전차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76mm 포에 경사 장갑을 갖춘 A32 모델이 바로 이제 T-34. 그래서 네. 그 장갑 때문에 경사났네 한 그렇죠. 거군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사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이제 그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남의 나라 전쟁 영화는 뭐 국뽕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부수느냐, 얼마나 영상미가 있느냐인데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슬로우 모션이 정말 잘 써져요. 포탄이 띵 하고 이렇게 날아가서 예, 고속 촬영으로 해서 천천히 돌렸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CG죠. 뭐 예, 거의. 이 장갑에 부딪히면은 이제 어떤 거는 그냥 돌파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차병들을 살상시키는 장면도 나오고 튕겨 나가서 안에서 으악 막 이런 종효과라고 부르잖아요. 종효과. 네, 근데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많이 하는데. 중요권은 없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영화에서는 영화적이니까 띵 막 이런 장면들도 현실감 있게. 근데 솔직히 튕겨 나가면은 그 포도 그 속도도 굉장하고 쇳덩이에 결국 맞아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저는 꽤 그래도 귀가 아플 것 같아요. 그 T-34 같은 맞아요. 경우는 네. 그 전차 탱크 뭐 포탄에 맞는 소리보다 엔진 소리가 더 컸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워낙 시끄러워서. 네. 그다음에 누구지 그 독일의 대표적인 전차 에이스 오토카리오스인가 이 사람 얘기를 보면 그냥 띵땡 뭐 이 정도? 네, 요 정도 소리. 그러니까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닌데 막 띵해서 우악 막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뭐 전차 기종에 따라서 다르긴 그렇죠. 하겠죠. 뭐 그리고 이제 컨디션 안에 있는 사람 컨디션이죠. 뭐 그냥 수백 발 맞으면 그래 땡 이런데 띵해서 막 오 하고는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영화상으로는 이런 종효과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보다는 영화는 일단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죠? 재밌어야지. 네. 영화 초반에는 그 숙적이 나와.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으려면 빌런이 끝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맞죠. 예. 배트맨의 조커처럼. 근데 그렇죠. 여기는 예거라는 독일군 장교가 나오는데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특히 이렇게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조준경으로 딱 보는데 조준경 빛이 다 탱크 안이 어둡고 조준경 빛이 딱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약간 외눈박이 거인? 굉장히 복장이라든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모스크바 근교에서 초창 초기형 T-34 한 대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주인공과 이렇게 독일군 전차 부대와 교전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선전해요. 되게 6대를 상대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 장면 이제, 괜찮았어요. 예, 예거와 이제 뭔가 수싸움을 하는데 졌죠 여기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전차가 날아가고 이제 부상을 당합니다. 예. 굉장히 실감 난다. 네, 네. 고증을 잘했다 이러니까 왠지 독일 아니, 근데 괴로운 청 예거를 일이니까. 러시아가 싫어했나요? 왜 예거란 이름을 썼어? 이제 사냥꾼이란 뜻이니까 아마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썼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서로 부상을 입죠. 이제 주인공 니콜라이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이제 예거 소령이었나 그 사람은 얼굴에 상처. 그래서 네. 나중에도 이 상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944년에 이제 독일의 포로 수용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은 몇 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안 돼서 그냥 갇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소령이었나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모의 교전을 제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 44년쯤 되면 독일 러시아 전차들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T-34 85형이 나오기 시작할 때라 이제 이 니콜라이의 실력을 알고 있던 예거가 제안을 해요. 이제 그 훈련생들을 위한 먹잇감이 되라. 네, 그래서 이제 전장에서 노획한 이 T-34 85형을 이제 운전해라.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실전 테스트 같은 거죠. 그걸 훈련장에서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안에 이제 시신과 함께 이제 러시아군 이제 시신과 함께 포탄이 남은 걸 발견해요. 예, 그 니콜라이가 그래서 6발. 네, 그래서 이거를 시신을 묻어주겠다. 그 얘기하니까 여기서 옛날 러시아 전쟁 영화였으면 안 돼! 막 이랬을 텐데 허락해주고 이제 시신을 묻으면서 포탄도 같이 묻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전할 때 물론 바보가 아니니까 이 탱크만 줬죠. 탱크와 연료만. 그리고 포탄 안 줬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 따지면 왕들이 막 못된 왕들이 사람 살해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근데 명피님 얘기한 것처럼 6발을 몰래 챙겨서
이거 연습인 줄 알았던 판터들을 이제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 대가 터져요. 네, 독일 그리고 이제 전차. 막 연기를 막 피운 다음에 지휘소로 딱 와서 지휘소를 날려버리는데 요 슬로우 모션 중에서 요게 제일 멋있었어요. 맞아. 띵 해서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막 무전병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게 그 관- 예고 네. 관전하는 데가 터지면서 포탄이 날라오는 걸 눈을 보고도 터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뻥이 굉장히 심하구나. 굉장히 이제 슬로우 모션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난리 나죠 거기서. 거기에 약간 보면 히틀러 같은 인물이 네, 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네. 포탄을 보고 피해 또. 예거 대령인가 이 사람이 이제 낌새가 이상한 거 보고 이 사람 붙잡고 이제 계단 밑으로 이제 웅크리죠 같이. 그러면서 요 2명인가 3명만 살고 지휘소는 박살나는. 박살.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소련군이 진격하고 있는 체코 쪽으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차를 끌고 탈출하는 얘기가 이제 이 긴박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아, 근데 재밌는 게 있는 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60년대에도 비슷한 영화가 있었어요, 실은. 소련에서 이 T-34 쉽게 얘기해서 거의 플롯은 되게 비슷한 게 그 독일군에 노획된 T-34를 이 포로들을 동원해 가지고 모의전을 하다가 얘네들이 탈출하는 이 전차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진 않아요. 근데 그 플롯은 빌린 거 맞는 것 같아요. 뭐 약간 그- 리메이크 좀 비슷하게 그렇죠. 합니다. 예. 많은 영화들이 리메이크도 하고 예. 뭐 60년대 영화면 당연히 리메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죠.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얼마만큼 디테일하고 또 재밌게 만들었냐는데 영화는 사실 그 누구나 다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잘 만든 영화다라고 저는 느끼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밀떡애들이 봤을 때 그 T-34의 생생한 모습은 대단했어요. 예, 괜찮았어요. 좋죠. 예. 저는 이제 액션 면에서 아, 봤을 그쵸. 때는 꽤 재밌었어요. 네. 예, 그 액션- 슬로우 모션도 예, 그렇고 약간 게임적인 요소가 네. 있어서 근데 깨알같이 재밌는 장면도 있죠. 그 주유소에 기름 넣으려고 갔더니 주유소에 그 주인이 이렇게 네. 하켄크로치 있는 조그만 깃발을 이렇게 숨겨요. 그다음에 중간에 마을에 들려서 이제 뭔가 챙기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이제 후방 마을이니까 그냥 옛날 피케라우베 같은 거 쓴 이제 할아버지 지키고 있다가 소련군 전차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벙찌고 있고 필요한 물품 가지고 이제 체코 쪽으로 이제 소위 얘기해서 튀는데 이제 중간에 이것을 항공 정찰을 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중간에 마을에 판터들을 데리고 매복을 합니다. 요 전투가 사실 이렇게 좁은 골목 길목 같은 데 벌어진 전투가 저 켈리의 영웅들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게 펼쳐지는데 네. 거의 세 갈래 길로. 네. 근데 이렇게. 다 있어. 뭐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데 약간 말도 안 되는 장면 나오죠. 이렇게 바닥에 도탄해서 이렇게 러시아 전쟁 영화는 다 좋은데 약간 마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늘 탱크가 날라요. 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영화도 보면 이렇게 뭐 어디다 튕겨서 이렇게 도탄시키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자국산 그 지상무기 체계를 이제 송보하고 선전하는 그런 이벤트가 좀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전차는 날라. 날라요. 서커스죠, 뭐 거의 전차 서커스. 또 이 얘기하면 또 자랑해야 되는데 예. 보셨구나. 카자흐스탄에서 오. 그 카덱스라고 에어쇼나 이게 군사를 같이 있죠, 해요. 있죠. 예. 근데 아. 비행기 나는 것도 별도로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T-72 전차를 가지고 시범을 보이는데 그 점프샷 하는 딱 사진. 만들어놔요. 예. 그렇게 점프를 하게 딱 가서 점프를 딱 하면서 포탄을 빡 진짜 점프를 하면서 쏴요. 진짜. 진짜로. 아, 러시아는 그걸 하더라고. 그 사진 보이더라고요. 보고 좀 벙쳤다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눈으로 직접 보면 찍으니까 환상이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걸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그런 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공개된 훈련에서 배기기가 몇 안에서 똑같이 했었죠. 뭐 어떻게 날랐죠. 날려요? 어. K2 T80U였나요? K1이었나요 그때? 아니 K1이겠죠. K1이죠. 야 K8은 아니고. K1은 딱 그 격투기 그 대회 이름인데 딱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전차 격투기네. 확 플라이 근데 리키가처럼. 참 그게 우리가 진짜 생각하기에 저게 날러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날르는 거 보면 날리면서 쏴요 포탄을. 얼마나 그러니까 연습했을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도는 뭐 최대 속도로 가면 60이니까. 60. 결국 그거- K1이나 그거나 똑같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런 어떤 충격을 견디는 그쵸. 그런 현수 장치가 아, 자신 있다는 또 증명이 되기도 그러기도 하는데 하죠. 예. 맞아. 그럴 정도로 그 동구권이 서방권에 비해서 현수 장치가 좋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찌됐든 보여주기 위한 걸로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T-34라는 것도 보면
그러니까 프라모델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 중국에서 엄청나게 그 프라모델 요새 많이 찍어내거든요. 네, 그렇죠. 일본 기술자들이 가서 이제 기술을 했다는데 T-34를 만들어내는 연도별로 바리에이션을 다 뽑아요. 요즘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뭐 나온 게 한 그러니까. 20개가 넘는 것 같아. 그렇죠. M사 혐원도 한 20개가 넘게요. M사 하트 모드로. 혐원이 좀 더 많은데 T-33도 그거에 버금가게 그러니까요. 많아요. 엄청 많죠. 많더라고요. 그 또 바리에이션이라는 게 또 되게 깨알 같아요. 네. 뭐 무슨 공장제 무슨 뭐 맞아요. 이런 그 식으로 공장제. 아우 짜증나. 지금 말씀하신 그 T-34 라오스에서 픽업해 간 30대도 8호 그게 85죠. 러시아에서 만든 게 아니고 체코에서 체코에서 만든 거. 아, 그 가져가서 네. 그 전차를 가져가서 다 분해를 해갖고 부품을 싹 바꿨어요. 음. 부품이 지금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싹 바꾸고 색칠 쫙 해서 그 러시아 5월 그 혁명 승전 기념일날 그 도시마다 네, 그렇죠. 퍼레이드 하거든요. 그 도시에 다 나눠줬어요. 그 전차가 30대로 일개 대대를 구성해놨어요. 야. 지금 퍼레이드용 전차. 퍼레이드형 대대네요. 근데 네. 사실 그 우리가 T-34, T-34라는 그런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T-34 전차가 구국의 전차라고 또 하지만 T-34가 그 상대편을 제압한 가장 큰 원인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배치되는 그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팔만 그렇죠. 그럼 그거의 배경 그 아주 그 모티브가 된 거는 결국은 기존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공업지대에서 생산하던 거를 우랄 산맥 쪽으로 옮길 수 있었던 그 저력 아닐까. 그렇죠. 거기서 러시아는 그냥 무지막지한 만들어서 게요, 진짜. 그냥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진짜. 네. 그 다음에 나온 전차들도 다 찍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T-64. 그렇죠. 지금 이 러시아 전차의 기본이란 T-64를 만들어낸 시기가 1960년대니까. 그렇죠. 대단한 네. 나라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 뭐 약간 번외적인 얘기인데 그 게임즈에서 월드 오브 탱크 있지 않습니까? 워로탱크. 그렇죠. 예, 네. 워로탱. 거기서도 유명하죠. 소련제 시리즈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게임 자체가 이 백러시아 그쪽 업체라서 맞아. 아, 러시아 네. 게임 벨라루스. 네, 맞아요. 벨라루스. 네. 그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요 마을 교전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전차 가지고 있는 한계. 그래서 막 그 T-34가 막 피해서 후진을 해서 벽을 부수고 나왔더니 바로 옆에 또 판터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를 돌리려고 돌리는데 서로가 사실 판터도 이게 회전이 잘 안 되는 빠른 빠르지 않은 그렇죠. 걸로 있고 빠르진 않죠, T-34도 절대. 하니까 서로 정신없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 막 죽어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는 그 막 급박하게 레이싱 같은 거 하면서 막 그 긴박감을 주는 반면에 어떤 거는 아주 천천히 가면서 이러면서 T-34가 조금 빨랐어요. 조금 빨라서 이제 제압을 하고 이제 다른 판터들을 다 없애고 이제 예거의 판터만 남아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조금 일대 일로. 1대1로 하자. 다리에서 만나죠. 네, 포탄 석양의 쐈는데 무법자네. 서부 영화관은 저는 설마 했어요. 포탄끼리 서로 부닥쳐갖고 서로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서 헐. 판터랑 이게 살짝 이제 다치면서 이제 니콜라이가 5분 후에 다리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이게 잘 모르시는데 예거가 장갑을 벗어 던지는 게 약간 삐졌다. 약간 뭐 열받았다. 이런 뜻인데 서구에서는 장갑을 벗어 던지는 건 이제 결투를 승낙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결투를 한다. 예, 이래서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결투를 할 때 중세유럽의 그렇죠. 기사 그런 또 네, 딴 장갑을 데요. 이렇게 해서 던지는 그게 거니까 그냥 손에 땀 차서 벗은 걸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다한증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다리에서 만나는데 이게 이건 약간 영화인데 쏘는 대로 빗나가더라고요. 주인공 보정이지 이거. 그렇죠. 네, 그렇죠. 다 빗나가서. 희한하게 주인공을 안 맞아. 네. 그리고 이제 맞아도 이 거리면은 뚫려야 되는데 뭐 도탄되거나 튕겨나가나 아니면 뭐. 캐터필터 붙여놓은데 날아가거나 해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이 이제 판터에 명중하면서 이겼죠 주인공이. 그리고 이제 들이받고 이제 딱 하니까 밑에 이제 궤도가 이제 그죠. 풀리면서 이제 네. 그냥 밀어붙이자 해서 그쵸. 이제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딱 나와서 이 장면은 되게 이제 멋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뻗으니까 독일군이 네, 독일군이 손을 뻗으니까 이 니콜라이가 막 총을 가지고 쏘려고 하다가 잡아줘요. 근데 이게 이제 구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적수끼리 마지막으로 악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차 판터는 떨어지고 예거도 여기서 죽죠. 러시아 영화가 또 예의는 있네. 아 그렇죠. 네, 저는 영화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그 슬로우 그렇죠. 모션을 네,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과하지도 않으면서 그 적절하게 또 그 장면에 맞게끔 한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결투 장면은 이제 영화적인 거니까 그렇죠. 네, 오바다. 그렇게 또 봐줄 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 초반에 보면은 포가 그 독일 전차 2대를 뚫어요. 그죠. 이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지는 않을 거야. 좀 어렵죠. 아무리 그죠. 예 76mm라도 많이 어렵죠. 그리고 나온 전차가 76mm니까 85mm. 초기에는 이제 76
이제 초반에 모스크바 그건 근교의 거의 마을 교전. 불가능해요. 네. 네. 아무리 그다음에 3호 전차 상대라도 44년에 이제 탈출용은 이제 85. 여기서 깨알 같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초반에 마을 교전을 할 때 그 통나무 집들을 서로 짓밟고 뚫고 나갈 때 그 레닌이랑 스탈린 초상화가 부서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원래 영화에서는 맞아. 그게 안 돼, 허용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음. 학교 같은데 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마다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붙어 있는 푸틴의 것처럼. 지시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어떤 작별,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얘기하신 대로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났으니까 앞의 기억은 잊어버려라. 뭐 이런 뜻일 그럴 수 있겠네요. 있고. 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네. 방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이 좀 희한했어요. 쟤들이 왜 저럴까? 아 근데 구소련 망한 다음에 그거는 그런 거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스탈린이나 레닌에 대한 신격화는. 근데 그러긴 푸틴이 하고 지금 심각화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푸틴이 했던 거 그 얘기를 했죠. 뭐 공산주의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고 머리는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근데 생각. 네. 조금 다른 식의 우상화인데 그런 우상화하는 게 러시아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먹히죠. 걔들도 국뽕 좋아하거든요. 아주 제가 아주. 국뽕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 러시아가 옛날로 회귀하는 거를 그 러시아 국민들은 다른 걸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걸 굉장히 갈망하고 지도자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또 열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되게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게 러시아의 그 이제 9월달에 가면 아미 엑스포라는 그 방산 전시를 또 해요. 맞아. 그것도 이제 에어쇼들 하고 전차는 전차끼리 하는데 그 T-90 전차 4대가 딱 나와요. 5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음악이 쫙 들을 백조이 호수 아시죠? 백조이 호수 음악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것도 유튜브로 보니까 매년 근데 그러는 것 전차가 같더만. 맞아요. 그것 따라서 그거를 예. 유튜브로 보면 자기 시야가 요만하잖아요. 네, 네. 자기 눈앞에서 그 전차가 춤추는 거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 노래를 빠져드는 거예요. 발레 노래. 그러면서 전차가 춤을 추는 걸 전차가 추는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그게 러시아 국뽕인 것 같아요. 그 러시아 국뽕의 끝은 그 시진핑이랑 푸틴이 딱 공연을 보고 있는데 그 백학이 딱 나올 때. 아 진짜 그래요? 그 노래가 왜냐면 어허.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드라마 OST로 유명한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쟁과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딱 공연장이 펴면은 옛날 군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약간 어머니 같은 느낌. 러시아가 이제 어머니라 많이 치환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 명씩 옆으로 가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남의 나라 국뽕은 나에겐 재미죠. 아니 근데 그 재미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전차의 기동 범위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밖에 못 움직이는데 그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발레의 백조의 호수를 출 때 그 탱크가 움직이는 범위를 딱 그려놨어요. 내가 보기에는 많이 커야 50, 50, 50이야. 사각형. 네. 그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요. 얼마나 굴렸을까. 춤추는 거하고 똑같이. 아니 근데 와 진짜 보면 멋있어요. 네, 그게 멋있어요, 진짜. 진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절로 내가 빠져든다 전차가 춤추고 있네 이렇게 돼요. 그걸 그리고 또 그걸 딱 끝나면 러시아 사람들 정말 막 박수치고 난리나. 그렇죠. 예. 나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박수칠 그런 거 거예요, 맞아요. 아마. 그게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정말 네. 전차가 춤을 발레를 하고 있구나 네.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역시 전차는 국뽕이다. 네, 그런 맞아요. 얘기들 하고 자 이제 T-34를 한번 이제 네, 네. 결론적으로 결론은 말씀해 주시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제 전차를 이제 폐기하고 이제 걸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사실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바로 잡혀갔죠. NKVD로. 그렇죠. 네, 그럴 리가 없죠.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데. 그렇죠. 하지만 영화에선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 여주인공이 또 한 명 나오거든요. 여주인공이랑 이뻐요? 아유 주인공 니콜라이랑 이제 그 이쁘긴 여주인공은 뭐 이제 니콜라이 집으로 가는데 그 사이 여자분은 배가 불러. 나머지는 자기 직업들 이제 장전수가 아마 이제 이콘 그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그냥 돌아가고 트랙터 몰던 이제 조종수는 트랙터 몰던 아저씨인데 트랙터 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국뽕이죠. 진짜 국뽕이에요. 네, 야.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몇몇 클립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러시아 전쟁 드라마들은 이제 러시아 전쟁 드라마라고 치시면 아주 어설픈 한글화가 돼 있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보면은 아마 뭐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남의 나라 전쟁 영화를 본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2천만 명이 죽은 전쟁을 겪어본 적은 없잖아요. 한국 전쟁을 겪어보긴 했지만, 네 그리고 진짜 국가가 우리도 막 부산까지 밀려가고 이런 적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가 겪었던 것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민족 자체가 없어진다는 공포감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영화 자체는
소소하게 굉장히 재미가 좀 있고요. 또 뭐 요즘 밖으로 잘 못 나가고 이렇게 영화나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식의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영상들이나 영화들을 보는 것도 우리 밀리터리의 지식들을 좀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정 작가님이 그 다음 시간에도 뭐 전쟁 영화랄지 네, 또는 뭐 전사에서 나오는 인물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영화 T-34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또 청취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